세상을 보는 따뜻한 시선 KBS 1라디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매일 아침 10시 5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34분입니다. 네, 오는 3월 8일 얼마 안 남았어요. 토요일, 일요일, 그렇죠? 일요일이 3월 일요일입니다. 네, 세계 여성의 날. 예, 여성의 날이 만들어지고 여성들이 평등 외쳐온 게 그러니까 벌써 100년의 역사를 통과했습니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뭐 전보다는 정말 많이 달라졌죠. 하지만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어떤 의식 부분, 성평등 의식 부분은 여전히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특히 노동 현장에서 벌어지는 성차별적인 그런 드러나는 행태들 역시 뭐 지금 요즘에는 뭐 끊임없이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초대석에서 한국 여성 노동자회 배진경 대표와 함께 현실적인 얘기를 좀 오늘은 구체적으로 좀 해보고 싶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리고 매주 이 시간 뉴스 브런치와 함께하는 멋진 여성으로 오늘은 소개해드릴게요. 남정미 씨 잘해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남정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해야 되는군요. 요즘에 유튜브를 저희가 같이 알고 있어서요. 네네네네. 예. 금요일 시간은 또 유튜브 저희가 남겨드리니까 놓치시는 분들은 또 유튜브 라이브 찾아서 또 보시면 되고요.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앞두고 지금 모셨는데 여성의 날이 제정이 된 그 계기는 노동 문제였다라는 걸 자료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됐어요. 언제 어떻게 시작이 된 건가요? 예, 이게 1908년도에 미국의 섬유 여성 노동자들이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귀족들의 그 왜 스커트에 스팽글 같은 것들을 반짝반짝거리는 예. 되게 어둡고 먼지가 가득한 그런 공장들에서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계속 이렇게 달아야 되는 그런 노동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방직 기계라던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그때 산업화가 막 시작이 되던 그런 때잖아요. 네. 근데 뭐 지금도 그렇지만 사실 그때 당시에 그 노동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열악하게 그지없었죠. 예, 호흡기 질환은 항상 달고 살았고 그러면서 이 여성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열악한 노동 현실과 그다음에 작업장 환경에 대한 개선 그리고 저임금에 대한 문제 그리고 참정권까지 요구를 하면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을 해가지고 그 다음 해에 클라라 제트킨이라고 하는 그 여성 노동운동 활동가가 이것을 기념해서 세계 여성의 날로 삼고 그 날을 기해서 여성들의 이슈, 여성들의 요구를 목소리를 높여보자. 그날만큼은 좀 해보자. 그래가지고 제안이 돼가지고 그 다음 해인 1911년부터 세계 여성의 날로 이제 지정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쭉 이제 기념을 해오고 있습니다. 유엔에서 지금 세계 여성의 날을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은 1975년부터고요. 그건 한창 뒤네요. 그러면은. 그렇죠. 아니 그러면 그때 이제 뭐 세계 여성의 날이 아니라 여성들이 차별 철폐를 외친 지 어떻게 보면 100년 정도가 되었네요. 이 사실 보면 아이고 그래도 예전보단 좋아지지 않았어라고 생각하는 인식들이 많을 것 같은데 직접 뛰어보시면 아직 멀었지요? 예, 제가 통계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제시대 조선인 여성 노동자들의 임금이 일본인 남성 노동자 임금의 얼마 정도였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일본인 남성의 남성 노동자의 뭐 절반 정도 아닙니다. 4분의 1이었습니다. 4분의 1이요. 그럼 25%? 예. 근데 지금 작년 통계로 보면은요. 정규직 남성 노동자 대비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의 임금이 37.7%예요. 이것도 아직 반에 이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사실 달라졌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린다면은 그나마 이제 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의 그 임금은 뭐 정규직 남성 노동자의 한 70% 정도 된다라고 하는 그 정도인 것이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이 전체 여성 노동자들의 50.8% 여성이 또 비정규직이 더 많죠. 그렇죠.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이거를 얼마나 나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는 참 의문인 거죠. 그래, 이렇게 듣고 있으면은 지금 전혀 희망이 그나마 개선된 것도 없나 이런 생각도 들고 희망이 보이는데도 좀 있지 않을까요? 그 전혀 없습니까? 뭐 여성들이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고 이제 많은 그러니까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들이 많이 이제 사회 진출하고 뭐 지위를 가져가고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용부터 시작되는 성차별이 존재하고
있고 회사에 들어가면은 승진에서 차별,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이제 거기 업무 배치에서의 차별, 온갖 차별들의 난관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 교육을 받는 기간까지는 성차별을 느끼지 못하다가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차별을 몸으로 느낀다. 그래서 취업 준비를 하다 보면 페미니스트가 된다. 그래서 취준팸이라고 하는 말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사실 보면 이제 노동이라는 말 자체가 봤을 때 좀 그 노동자라는 단어가 좀 생소하기도 하고 여성이라는 것에 붙으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한국 여성 노동자 회에서 보고 있는 노동은 일을 하는 그 노동뿐만은 아닌 거죠. 예, 이게 여성들 같은 경우는요. 지금 임금 노동을 하기도 하지만 가정에서도 일을 하잖아요. 돌봄 노동을 하고 있죠. 가사 노동, 돌봄 노동. 최근에는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이게 노인 돌봄까지 이것이 거의 여성에게 전담된 노동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누군가가 분담해주지 않기 때문에 여성들이 항상 그 임금 노동과 가정에서의 가사 돌봄 노동에 대한 어떤 이중 부담을 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네. 진짜 지금 이제 한국 여성 노동자회가 여성의 날을 기념해서 3시 스톱 여성 파업이라는 공동 행동을 기획하고 지금 2월 한 달간 실행을 했다고 저희가 들었는데 왜 파업이라는 구호 형식 이런 거를 선택을 하시게 된 건지. 예, 파업하면은 되게 막 빨간 머리띠 두르고 뭐 이런 이미지만 떠오르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파업권이라고 하는 게 단체 행동권이라고 하는 단어로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들의 권리입니다. 단체 행동권. 근데 이 파업을 하는 경우는 노동자들이 가장 마지막에 쓰는 수단이에요. 일터를 멈추는 권한인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사업주는 손해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들과 협상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자리에 불려 나오게 돼요. 이와 마찬가지로 여성들도 자신의 일을 멈추고 세상을 멈춰보자라고 하는 취지인 거죠. 실제로 1975년도에 아이슬란드에서는 인구의 10%가 참여한 여성 파업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인구네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제 아이슬란드 사회가 많이 변화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이슬란드가 세계적으로 성평등이 그래도 잘 자리 잡은 그런 사회로 이제 세계 국제 사회에 자리 잡고 있죠. 아니 우리가 보면 특히 여성들은 왜 이제 뭐 남편들은 늘 나이가 들면 1번이 마누라, 2번이 아내, 3번이 안싸라 뭐 이렇게 되는데 여자분들은 1번이 친구 이렇게 들어가면 대화를 하면서 충분히 뭔가 채워지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한국 여성 노동자 회에 있으면서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 여자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으쌰으쌰하고 연대하는 게 서로 굉장한 힘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이게 내가 혼자 존재하지 않고 내가 받고 있는 이 고통과 차별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과 연대함으로써 이것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면은 사실은 문제는 많이 좀 빨리 해결될 수 있다. 항상 힘들 때는 같이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은데 왜 3시로 정하셨어요? 저는 이런 엉뚱한 게 항상 궁금해요. 엉뚱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지금 그 3시 스탑 이 운동이라로 해야 되나요? 3시에 뭘 멈추라는 건지. 어떤 내용인가요? 우리나라의 성별임금 격차는 36.7%로 OECD 1위예요. OECD가 이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게 2002년도부터인데 그때부터 단 한 번도 1위를 놓친 적이 없어요. 굉장히 불명예스러워. 밑에서 1위라는 거죠? 위에서인 줄 아실라 또. 근데 이 수치를 갖다가 하루 8시간 노동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3시라고 하는 숫자가 나와요. 그럼 여성들은 3시부터 6시까지는 무급으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3시에 여성들이요. 당신의 일을 멈추자. 라고 하는 거예요. 돈도 주지 않는데 왜 일을 하느냐 이런 거예요. 아니 근데 올해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저희가 모여서 지금 대중 집회를 하지 말라고 38 여성대행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도 참 올해 저희가 정말 야심차게 작년부터 준비를 해왔는데
요거를 오프라인 대회를 못 하게 되면서 저희가 온라인으로 이제 전환하자라고 하는 제안을 드려요. 온라인으로요? 예. 그래서 여성들이 각자의 현장에서 느끼는 차별은 굉장히 다양해요. 네. 나는 이런 차별은 없지만 뭐 저런 차별은 느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멈추시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나는 뭐 승진에서의 차별은 받은 적이 없지만 그래도 회사에서 탕비실 청소 나보고 하래. 라고 하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탕비실 청소를 거부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떤 파업 인증을 하면서 저희가 저희 홈페이지에 가시면 그 파업 인증샷 판이 있거든요. 예, 그거를 이제 나는 어디에서 파업을 한다라고 하는 거를 서로 알려주시는 거군요. 그렇죠. 화면으로. 네네. 그래서 그 인증을 통해서 서로가 옆에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하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맞아요. 이런 그 회사에서 차별받고 있다고 그러네요. 얘기하시는 분들 보면 그런 얘기들 되게 많잖아요. 막내라서 들어가서 내가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대리님도 하고 있다. 여성이라서 뭐 이런 얘기들도 되게 많고 화장 안 했다고 여자가 뭐 이런 얘기들도 엄청 많이 나오고 정말 그 일이랑 전혀 관계 없는 거죠. 일하라고 뽑아놨는데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제일 처음에 우리 배진경 대표님은 어떻게 해서 이런 뭐 활동을 하시게 해봐야지. 되는 거예요. 활동을 해야지. 어떻게 해서 들어가시게 됐어요? 저는 이제 아니 보니까 옛날에 보니까 사무처장님이셨더라고요. 예. 지금은 대표님이 되셨습니다. 네. 뒷조사를 많이 하셨는데. 좀 뒤를 막 캐는 그런 느낌이네요. 예. 저는 원래 이제 여성 문제에 관심이 많았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제가 살면서 이제 뭐 요즘에는 이제 뭐 다들 한둘 정도고 이러니까 가정에서의 차별은 별로 없다라고 그렇죠. 느끼시는 경우가 많은데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들고 그러니까 옛날에만 해도 이제 뭐 네가 동생인데 네가 여잔데라고 하면서 가족들의 밥을 차려주라고 한다거나 뭐 아니면은 저희가 부당하게 요구되는 가사 노동들이라던가 어떤 저희 할머니가 그런 언사를 많이 하셨었죠. 저도 지금 어디 가면 예. 수저 계속 놓거든요. 그것도 유난히 많이 놓으세요. 네. 그것도 사실은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학습당한 거예요. 예, 그건 네가 해야 되는 일이야. 인터뷰 보니까 그런 게 학습당했다는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이제 대학에 가가지고 여성 문제만 다룬 교지가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활동을 하다가 대학을 졸업하면서 이제 선배님의 권유로 이제 자연스럽게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어떻게 남정민 씨는 어떤 상황에서 느껴보셨어요? 그런 어떤 성차별이라든가 그런 어려움을. 성차별이란 아니 지금 대부분은 이제 직장 속에서 사실은 많이 느끼거든요. 그렇죠, 지금 그렇죠. 오마이뉴스 쪽에서 이제 조사한 그거 이번에 저희가 조사한 거예요. 그래요. 네. 오마이뉴스에 그냥 기획 연재를 하신 거군요. 예, 설문조사한 그 분석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는 직장 안에서 뭐 꽃으로 맞아. 웃어야 되고 굉장히 진지하게 일하고 있는데 좀 얼굴 좀 이게 좀 웃으면서 해. 네, 그리고 가까이 와서 좀 누구 손님 오셨을 때 맞아. 예, 가까이 좀 와서. 그리고 거기 인터뷰한 거 보니까 예. 와 이제 생과일 사가지고 오면 집어 던지고 싶더라. 누구 보고 깎으라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네. 반말 뭐 비공식적인 그런 호칭. 사실 여성들이 조금 사회에 들어올 때 나이가 조금 어릴 가능성이 군대를 가지 않으니까 뭐 직장에서 동료라고 해도 나이가 위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서 그런 부분에서 보이지 않게 많이 느끼죠. 그리고 딱 대놓고도 딱 그 진급 심사 자체에서 자기는 안 될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게 되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여성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채용부터 이제 차별이 시작돼요. 채용 단계에서 이미 너는 결혼 언제 할 거니? 남자친구는 있니? 애는 언제 낳을 거니?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한단 말이에요. 본인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면접 나도 계획이 없는데 그런 거를 면접 자리에서 질문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남성들한테는 너는 어떤 일에 관심이 있니?라고 하는 걸 물어봐요. 질문 자체 다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성들이 딱 그걸 느끼는 거예요. 나는 여기에서 그냥 들러리구나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절망감을 느끼게 되고 회사에 들어가서는 이제 업무 배치에서 또 차별이 시작이 되는 거죠. 주요 부서로 가느냐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여성들이 업무 경험을 주요한 업무 경험을 쌓지 못하게 되면은 사실 승진해서 또 누락이 되는 거죠. 이건 승진하고 연결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여자들이 능력이 없어. 애초에 일을 그렇죠. 이렇게 못하게 해놓고 진짜 그러니까 이게
여성들 맞아요. 보고 노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를 쉽게 합니다. 근데 아예 기울어져 있는 운동장에서 어떤 노력을 해야지만 그게 남성들과 동등하게 그렇죠. 경쟁하고 일을 할 수 있겠냐고요. 그런 심각한 문제들이 있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결국은 다른 경로로 가다 보니까 네. 같은 직장을 들어갔어도 임금 격차가 벌어지게 될 맞습니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쭉 가게 되는 거다. 네. 이런 네. 말씀이신 거군요. 네. 그리고 원래 이제 여성 친화 직종, 여성 친화 일자리 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예. 근데 혹시 남성 친화란 말은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그러네요. 네, 예. 남성 친화란 말은 없어요. 왜냐하면 남성들은 뭐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네. 예, 그 여성들을 어떤 일정한 직업군에 묶어놓고 네. 그것이 여성에게 적합한 일이다라고 하면서 테두리를 쳐버리죠. 네, 밖으로 나올 수 네. 없게. 그리고 거기다가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아까도 비정규직 문제를 말씀드렸다시피 여성들을 비정규직으로 몰아넣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 지금 스튜디오에 여러 분들 계시는데 네. 저기 밖에 계시는 남성분들은 어떻게 다 정규직이신 네. 거죠? 근데 지금 사실은 여기 두 분은 저는 그래도 정규직이에요. 아, 네. 예. 직원이어서. 예, 그리고 예. 작가님들 계시잖아요. 예, 맞아요. 네, 네. 작가님들은 다 네. 비정규직인 거죠, 사실은. 그러네요. 예. 그래도 여성 프로여서 여성들이 이렇게 많은 겁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성들이 네. 어떻게 됐든 진입을 하고 예. 진출을 하고 거기서 자리를 잡아야 돼요. 음. 예, 그게 맞아요.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존버라고 하죠. 예, 근데 참 그러면 그 개인에게도 참 부담스럽네요. 지금 그 말씀 자체는 네. 여성들이 생존해야 되고 좋은 영역에서 살아남아줘야 된다는 그렇죠. 얘기인데 그런 구조 속에서 과연 개인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연대가 더더욱 예.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 또 가사와 가사노동과 이 업무를 또 같이 병행해야 되는 그렇죠. 이제 뭐 저만 해도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이제 거의 다 키웠으니까 예.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직원들 뭐 아니면 또 저희 회사에 일하는 분들 대부분도 굉장히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얘기를 하고 싸워주고 그렇죠. 이렇게 하시는 거죠. 네. 같이 하는 거죠. 같이 하는. 예. 네. 보면 이렇게 뭐랄까 집회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모임한 네. 모습을 봤는데 되게 기분 좋게 하시더라고요. 막 아. 이제 율동도 다 같이 하시면서 예, 예, 오시는 분들은 그야말로 그날만큼은 내 친구 내 편인 사람들이 함께한다 예. 이런 느낌이 들 수 있게끔 예, 예. 이렇게 진행을 하고 네, 계시더라고요. 네, 네. 항상 저희가 모토가 그거예요. 모든 것은 즐겁게 해야 된다. 모든 것은 즐겁게. 예. 맞아요, 예. 맞아요. 사실 집회라고 해가지고 막 너무너무 비장미가 철철 넘치게 되면 그것도 또 힘들거든요. 맞아요. 가볍게 하지만 네. 진지하게. 네. 그래서 제가 광고를 한 말씀 드리자면 네. 올해 못한 오프라인 여성 대회는 이게 이 여성 네. 노동자 대회는 내년에? 해시스탑 여성 파업은 내년에 내년에도 할 겁니다. 네. 내년에도 할 거니까 그러니까 같이 건강을 잘 챙기시는 예, 게 첫 번째겠네요. 예, 같이 광장에 나오셔가지고 네.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 내년에는 3시 스탑 할 거니까 올해는 제가 2시 스탑 해도 될까요? 본인 2시부터 좀. 임금을 계산을 해보시고 예. 저 9시 스탑이에요. 그러면 일찍 스탑을 해야 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럼요. 예, 네. 그러네요. 요 단어도 오늘 알아갑니다. 아주 재밌네요. 3시 스탑. 예. 예. 저는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테마들이 있더라고요. 예. 이 행사에 공동 행동을 하는 데 있어. 근데 꾸밈 노동 파업. 예. 이거는 이제 꾸밈 노동이라는 건 그러니까 화장하고 뭐 이런 건 이제 안 해보겠다 내가. 꾸밈 이게 노동인 거죠. 앉아서 그것도 한 30분 해야 되는데. 정말 예, 해야 예, 되니까. 맞아요. 그게 노동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는다라고 하는 거는 처음 들어봤어요, 저도. 예, 돈을 왜냐면은 환산돼야 돼. 내가 원하지 않는 거예요. 예. 노동이라는 말 자체가. 그렇죠. 이건 원래 돈을 받아야 노동 그렇죠. 아닙니까? 예. 근데 이게 네. 내가 이거를 갖다가 원해서 하는 거라고 하면은 내 선택이잖아요. 네네. 근데 꾸밈 노동이라고 저희가 굳이 지칭하는 이유는 여성 노동자들은 이거를 원하지 않는데 회사에서 이거를 해라. 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화장을 안 하고 출근해 보신 분들 이런 말씀 꼭 한번 들으셨을 거예요. 어디 몸이 안 좋아? 아파? 맞아요. 맞아. 예. 맞아. 너무 들어서. 예, 맞아. 예, 예. 네. 근데 이게 사실은 많은 시간을 잡아먹어요. 맞아요. 예, 아침 시간 정말 10분이 소중한데 그거를 갖다가 굳이 여성들의 기본 에티켓이라고 네. 얘기를 하면서 근데 화장품 한번 회사에서 사준 적 적도 없는데. 없어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꾸민 노동이 화장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여성의 옷차림 전반을 통제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여성들에게 그 치마 정장을 입고 와라라고 하는 거는 이게 굉장한 활동성을 제약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맞아요. 치마를 입게 되면 운동화를 신으면 되게 어색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또 구두를 신어야 되고 맞아요. 불편하고. 예, 불편하고 힘든데도 이 또각 구두를 신고서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사람들은 발가락이 휘어요. 무지외반증이 오면서 그렇죠. 이게 건강에 심각한 문제도 발생이 되는 거고 네네. 또 높은 힐을 신을 것을 요구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여성들 허리에 심각한 그렇죠. 영향을 맞아요. 미칩니다. 네. 그리고 또 회사 유니폼이 치마 유니폼인 경우에 야외에서 일해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무슨 화장품 그 판촉 사원들이라던가 아니면 주차 안내 요원 같은 경우 여성들을 갖다가 치마를 입혀서 밖에 세워놓는 경우가 많은데 겨울에 너무 춥잖아요. 맞아요. 근데 오돌오돌 떨면서도 그 복장을 하고 구두를 신고 밖에 그러고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거는 정말 여성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거고 네. 거기다 또 하나 플러스 해가지고 활동성을 제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업무에 집중하기가 어려워요. 자, 이제 시간이 네. 한 1분여도 안 남았는데 네. 예, 끝으로 어떤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요구안 같은 것들이 좀 있을 텐데 예. 간단하게만 정리해 주신다면. 저희가 네. 일단 몇 가지 올해 그 제안드린 내용들은 채용 성차별을 근절하자라고 네. 하는 것 하나 하고 여성의 임금을 항상 최저임금 수준으로만 정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 그리고 이제 직장 안에서의 직장 문화에서의 성차별을 없애자라고 하는 것 하나 하고 이제 페미니즘 사상 검증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주로 게임 업계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인데요. 일하고 있는 여성 노동자가 페미니스트다라고 하는 인증을 하는 순간 그 여성 노동자는 네. 해고가 돼버리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은 개선을 좀 개선을 하자라고 해주시면 하는, 좋겠습니다. 주장입니다. 내년에는 좀 현장에서 직접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 초대석 38 여성 세계 여성의 날을 앞두고 한국 여성 노동자의 배진경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금요일 순서 여기서 마치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367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3살 주희의 유일한 가족은 할머니입니다. 주희가 태어난 뒤 아빠, 엄마 누구와도 연락이 닿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엄마 언제 오냐고. 할머니가 아니고 엄마라고 저한테 그랬어요. 할머니 아니야 엄마야 자꾸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주희가 어린이집에 간 시간 할머니는 가사 도우미를 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손목 수술을 한 뒤에는 일이 힘에 부치지만 쉴 수도 없는데요. 근데 없고 이제 이렇게 밤 새워가면서 3살 3일 밤을 지새면서 일을 간 적도 있었어요. 자금이 너무 딸려요. 먹는 것도 이제 고기도 자꾸 사 먹여야 되고 빵 우유 찾고 그러는데 그런 게 좀 많이 힘들어요. 할머니를 유일하게 웃게 하는 주희. 그런 손녀가 아빠 엄마의 빈자리를 느끼지 않게 그늘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할머니는 오늘의 최선을 다해봅니다. 할머니 고마워 병원 갔다 오는데 할머니 고마워 했을 때 너무 막 눈물 나는 거예요. 어머 그렇게 어린애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3살짜리가. 그걸 아나 봐요 애가. 눈물 나죠.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아침까지 이어진 꽃샘추위는 낮부터 빠르게 누그러지겠습니다. 한낮 기온이 서울 9도, 강릉 대전 12도, 대구 13도, 광주 14도 등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대부분 보통에서 좋음을 보이겠지만 일부 중부 내륙은 오전 한때 농도가 나쁨으로 오를 수 있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충청 이남 지방에 비가 오겠고 모레 일요일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주말 동안 기온은 계속 오름세를 보이면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4.6도, 습도는 39%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지금부터 코로나19 관련 뉴스 특보를 1텔레비전과 동시에 들으시겠습니다.